그래서 이제 말해봅시다. 연봉 너무 중요해요. 시급 연봉 너무 중요하고, 사진 같은 경우는 붙여놓은 게 좋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증명사진 같은 거 쓰면 찍을 수 있을 때 많이 찍어놓고 저장 많이 해놓으세요. 근데 이제 이력서 하는데 셀카 찍고 그거 프린트해가지고 붙이면 안 돼요. 약간 이런 공적인 문서를 이제 요구하는데 그런 데는 막 셀카 찍고 보내면 안 됩니다. 이게 다 법적 증거물이 되고 막 그런 서류이기도 하거든요. 한글명, 한글, 성명, 한글명 아시죠? 문성민이면 문성민, 홍길동, 홍길동이면 홍길동 이렇게. 영문도 쓸 줄 알아야 되고 어느 이력서는 한문까지 쓰는 데가 있어요. 대부분 많은 이력서가 한문까지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문, 자신의 이름에 대한 한문 이런 거 쓸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 능력은 좋은데 이런 거 못 써가지고 이런 공간에서 약간 밑보이면 좀 그렇잖아요. 약간 바보 취급당하면 안 되잖아. 생년월일, 저는 1992년 12월 15일생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랑 띠동갑인 원숭이띠니까 04년생이네요. 04, 06, 14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휴대폰 번호 쓰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게 됐을 때 연락이 가거나 이제 급한 상황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핸드폰 번호가 없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원들 중에. 그럼 이제 본인들한테 연락을 해야 될 상황이 있을 때 이런 걸 참고할 수도 있는 거죠. 공적인 서류라서 이런 거 안 보겠지만 대부분 사장님한테 물어보겠지만은 혹시 이런 것들이 나중에 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대체할 수 있으니까 핸드폰 번호 쓰시고, 이메일 같은 경우는 보조 연락상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메일 같은 것도 쓰시는 게 좋고요. 현 주소 쓰셔야 됩니다. 현 주소도 쓰면 써야죠. 이제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제 휴대폰, 이메일, 현 주소로 해서 이렇게 연락을 가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신분에 대한 확인인 거죠. 현 주소에 대한, 핸드폰에 대한, 이메일에 대한 이런 정보가 있다면 본인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가게 측에서는 본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잖아. 처음 본 사람들이잖아요. 하루에 알바 면접 보러 온 사람들은 구수히 많고. 그리고 학력상 보면 졸업일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일산고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지금 2020년도예요. 근데 졸업년은 언제예요? 2020년도 1학년, 2021년도에 2학년, 2022년도에 3학년. 근데 졸업은 보통 이제 1월달에 한다고 하면은 2023년도 1월이나 2월달에 졸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졸업일은 이제 2020년도지만은 2023년도 1월달에 한다 이렇게 쓰시고요. 전공은 조리과, 인문계면 인문계. 졸업 여부는 이제 졸업은 안 했다. 졸업은 2023년도에 하는데 지금 현재가 2020년도다. 그러면은 그냥 재학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재학 중 고등학생 신분이다 이거죠. 졸업했으면 졸업했다. 2023년도 1월달에 졸업을 했고 2023년도 2월달에 알바 면접을 보러 가요. 직원 면접이나. 그럼 이제 졸업했다. 졸업 여부에 졸업했다 쓰시면 되고, 소재지는 지역, 고양시면 고양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성적은 이제 이건 보통 대학교를 위한 공간인데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4년제 같은 경우는 4.5점 만점에 이제 평균이 3.8이다, 4.2다 이렇게 쓰는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이 이력서 같은 경우는 대학교 성적을 위한 성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뷰 도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알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디 학교 소속이고 전공이 뭔지, 졸업했는지 안 했는지, 다니고 있는지 이걸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학력 상황에서. 대학교를 나왔으면 대학교. 여기 대학이 있고 대학교가 있잖아요. 대학 같은 경우는 전문대를 말하고요. 대학교 같은 경우는 4년제. 영어 시간에 배우겠지만 전문대 같은 경우는 컬리지라고 배우고,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는 4년제, 유니버시티라고 이렇게 따로 배워요. 단어도 다른데 대학이랑 대학교를 좀 구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원도 이렇게 고등학교 이 부분 설명했듯이 쓰면 되고요. 경력사항은 이제 알바나 이제 직원으로 일했던 경력사항을 쓰시면 돼요. 2018년도 3월부터 2019년도 2월까지 일했다. 그 근무 기간에 2018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일했다 쓰시면 되고요. 회사명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롯데리아에서 일했던 롯데리아 쓰시면 되고, 직위가 알바생이었던 알바, 미스터였다 미스터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담당 업무
담당 업무 뭐였어? 난 롯데리아에서 저 같은 경우는 롯데리아에서 알바를 한 적이 롯데카 때 거기서 주방을 알렸어요. 프라이를 잡고 그릴을 잡았다. 그러니까 뭐 주방 쓰시고 가로치고 뭐 프라이랑 이제 그릴 이렇게 저는 이렇게 썼거든요. 그 밑에 또 이거 보고 막 물어봐요. 프라이랑 그릴이 뭐냐 물어보면은 아 프라이는 튀김인데 튀김을 잡았고요. 튀김은 이제 몇 분 몇 초 튀김인지 숙지를 하고 이제 튀겼다. 그릴 같은 경우는 이제 패티 같은 거 이제 구우면서 햄버거를 이제 조립하는 걸 했는데 레시피를 배우고 뭐 패티 같은 경우 몇 분 구워야 되는지 이런 걸 숙지를 하고 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니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물어볼 만한 거를 건덕지를 남기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공식적인 명칭을 쓰는 거죠. 주방이면 주방. 주방이면 주방에서 뭐 하셨어요? 홀서빙 했으면 홀서빙 때 뭐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퇴사 사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 쓴 거 봤는데 뭐 가족 운영으로 인한 뭐 알바생 정리 뭐 이런 게 있는데 퇴사 사유는 뭐 알바 같은 경우는 이제 딱히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은 퇴사 사유는 좀 공식 명칭을 쓰는 게 좋아요. 뭐 공고사직이다, 공고사직 이렇게 뭐 자발적으로 이제 뭐 그만둬야 될 사정이 있었다, 뭐 질병이면 질병 이런 걸로 좀 공식적인 명칭들이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잘렸음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잘렸음이라고 쓰면은 뭐라 생각하겠어요? 고용주 입장에서 잘렸어? 그러면 이제 안 물어보더라도 얘가 왜 잘렸을까?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럼 물어봐요. 잘렸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퇴사 사유에 왜 잘렸어요? 물어보면 뭐 이래야지 잘렸어요 이렇게 물으면 근데 왜 어쩔 수 없이 그만둔 건데 왜 잘렸음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 약간 바본가? 약간 좀 삐뚤어지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막 단순하게 잘렸음 이렇게 써버리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많이 좀 힘들어요. 불편한 걸 떠나서 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잘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병역상 같은 경우는 군필여고. 남자들은 미필 체크하시면 되고요. 미필이나 이제 면대 사유다. 면대 사유 쓰시면 돼요. 근데 면대 같은 경우는 정확한 신체 검사를 해야지 면대가 뜰지 이제 군대를 이제 가야 되는 현역 대상이 될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신체 검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신체 검사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면제를 받을 것 같아. 나 지금 아픈데 의사 선생님 면제래. 이게 상관없이 나 아직 신체 검사 안 받았으니까. 신체 검사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19살 때부터 막 받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미필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딱 냅두십시오. 냅둬. 기타에 동그라미 치시거나 냅두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그럼 군별에는 뭐가 있냐면 육군, 해군, 공군 이렇게 있어요. 육군 갔다 왔다 육군, 해군 갔다 왔다 해군, 공군 갔다 왔다 공군. 해병대 같은 경우는 해군으로 체크를 하더라고요. 아니 해병대 쓰는 경우도 있는데 공식 그 완전 포괄적인 분류는 해군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계급은 이제 병장으로 대부분 만기 전역하죠. 저도 이제 병장 만기 전역인데 뭐 훈련소도 가가지고 훈련병도 하고 이제 2등병, 일병, 상병, 병장까지 했는데 어쨌든 계급 병장으로 이제 전역했으니까 병장. 근데 예를 들어서 부사관을 갔다. 부사관을 가가지고 이제 중사로 전역을 했다. 그럼 중사. 뭐 제가 학사 장교나 뭐 ROTC 또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에 나왔다. 그래서 장교로 인간을 했다. 소위로 인간을 해가지고 뭐 중위에 전역을 했다. 이제 중위. 근데 나 대위로 전역했다. 대위. 뭐 소령으로 전역을 했다. 소령.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복무 기간은 이제 쓰는 기간이 있죠. 뭐 저 같은 경우는 2015년도 2월 3일에 입대를 했어요. 2015년도 2015.0204 거기서 해가지고 빼기 제가 2016년도 11월 2일에 전역을 했거든요. 그럼 2016 1102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1년 9개월 이렇게 적었거든요. 저를 예를 들면은 가족상 그 다음 보시면 가족상 관계 엄마면 모 아버지면 부 보통 부모님부터 맨 위에 쓰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이게 뭐 그냥 별다른 의미 없어요. 대부분이 이런 형식이랄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걸 따르는 게 좋겠죠. 부 쓰시고 아버지 성함 쓰시고 생년월 쓰시고 학력 직업 직장면 직위 쓰라고 냅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갖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물어보시고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이 딱히 없으시다. 집에서 주부 일을 하신다. 그럼 주부 쓰시면 되고 무직이면 무직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가 있다. 그러면 언니가 있고 뭐
오빠가 있고 여동생이 있고 남동생이 있고 형이 있고 뭐 한다고 쓰세요. 쓰시고 뭐 재학 중이면 재학 중이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신장, 체중 신장이나 체중은 이게 자소서 이력서를 저한테 연습하는 거라서 저한테 선생님한테 공개하기 싫으면 이제 안 써도 된다고 말했어요. 근데 알바 이런 거 할 때는 쓰라고 있는 공간이니까 쓰시고요. 뭔가 좀 캐주얼한 자리다 그러면 좀 이렇게 신장이나 뭐 이런 거 쓰기 좀 그렇다고 쓰지 마세요. 근데 신장이나 체중이 좀 중요한 직업이 있는 게 있어요. 너무 신장이 낮다 그러면 일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 신장 제한이 막 이렇게 그렇게 크진 않고 뭐 140cm 이하는 뭐 이런 직종에서 일을 못하면 이런 게 있는데 뭐 140 이하에 되는 사람들 별로 없으니까 딱히 신경 안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맨날 보러 오면은 딱 보입니다. 너무 키가 작거나 너무 크면 이제 또 그게 딱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리고 직원 들어갈 때는 그래서 서류가 되는 거예요. 서류가 되는 거다 보니까 가족사항이나 신장, 체중 같은 경우는 쓰라고 하면은 쓰십시오. 이제 뭐 이 가게 측에서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 서류를 남겨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공적인 서류를 남기기 위해서 시력도 시력 쓰시고, 종교 뭐 기독교면 기독교, 불교면 불교. 특기 같은 공간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취미가 있고 특기가 있잖아요. 취미는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쓰시면 되고, 특기는 내가 좀 잘하는 거. 내가 요리를 잘한다. 요리에서 뭘 잘하는지, 일식을 잘한다. 그냥 뭐 일본 요리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요리를 잘한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뭐 축구를 잘한다, 축구. 뭐 취미도 축구다, 축구 쓰시고. 뭐 취미는 뭐 컴퓨터 게임인데 특기는 뭐 내가 운동을 잘한다, 운동 쓰시면 돼요. 뭐 먹는 거, 특기가 먹는 거면 좀 보는 사람 입장에서 좀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런 걸 이렇게 썼는데 믿고 쓸 수가 있겠습니까? 먹는 거를 잘합니다. 네, 무슨 먹방 BJ 면접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전사 능력이 있죠. 뭐 컴활 같은 거 쓰시면 되는데, 전사 능력을 요구하는 이력서가 있고 그런 걸 원하지 않는 이력서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면 쓰시면 되고, 대부분의 자격증 같은 공간이 있어요. 전사 능력도 있는 이력서도 있지만 자격증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식, 양식, 일식 뭐 제과제빵 있다 그러면 그런 거 막 다 쓰거든요. 취득일이랑 뭐 어디에서 발급된지 막 쓰거든요. 그런 거 쓰고, 맨 아래 보면 상기 내용의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면 이거 쓰셔야 돼요. 본인이 썼는지, 몇 월 며칠 썼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이게 없으면 누가 썼는지 모르잖아. 작성자의 서명과 사인이 있어야 돼. 근데 이걸 안 써버리면 누가 썼는지 모르잖아. 조작한 걸 수도 있고 하니까 쓰셔야 됩니다. 본인이 썼으면 몇 월 며칠 작성자 이름, 서명 써야지 본인이 썼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공적인 서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말이 많았네. 그래서요,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들 거 보면서 정리한 건데, 직위 명칭 정확하게 알고 쓰기, 퇴사 사유, 뭐 직원인데 뭐 어떻게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뭐 나이가 뭐 됐다, 뭐 나이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뭐 기간 만료 그런 걸 수도 있고, 퇴사 사유는 이제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근데 너무 잘렸음 이런 거는 쓰지 않는 게 좋다 이거죠. 가족 직업은 이제 주부이시거나 직업이 없다고 무직, 뭐 백수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엄마의 직위가 엄마의 직위가 엄마인가요? 직장의 직위를 쓰는 건데 어머니의 직장의 직위 아니잖아요. 집안일 많이 하시겠지만은. 그리고 특기가 없으면 또 만들어 보십시오. 특기 잘하는 게 좀 있으면 만들어 보세요. 여성은 그리고 군대를 안 가니까 군대 칸 피워놔도 되고, 가족에게 간식 갖기. 그냥 뭐 기껏 해봤자 생년월일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생년월일은 알지만은 뭐 어떤 회사에서 뭔 일을 하시는지 모르면 좀 그런데 또 관심 좀 가집시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안 했어도 고등학교 재학 중이어도 고등학교 쓰시고, 재학 중이면 재학 중, 졸업했으면 졸업 그렇게 쓰시고, 그리고 좀 공적인 단어를 많이 쓰세요. 좀 국어책에 나와 있을 법한 단어를 쓰세요. 선생님 뭐 재미없어요, 노잼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공적인 단어를 해야지 안심이 가는 거야. 보수적인 그런 게 성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 같은 거는 완전 딱 칼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적인 단어를 써야 돼요.